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이번엔 팀전이다. 매매 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흑팀 매니저 김나혜. 백팀 매니저 이정우입니다. 자, 대회 규칙 먼저 살펴보시죠. 이번 서바이벌은 예선, 본선, 결선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네, 총 30명의 와우넷 파트너들이 필명으로 참가해서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만 승부하게 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예선은 개인전이 아닌 팀전입니다. 흑팀과 백팀으로 나뉘어서 팀별 매매로 진행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예선전에서 각 팀은 매일 전략을 세우고 각자 매매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선 결과 승리한 팀의 15명 전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치열한 생존전입니다.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종목의 개수 제한은 없지만 장 마감 시까지 보유 가능한 종목은 최대 3종목입니다. 이번 예선전에서는 팀 전원 진출을 목표로 무적 팀워크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본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흑백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흑팀부터 출발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전태진입니다. 네, 수익을 안겨주는 우리 흑팀의 전태진 대표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요. 네, 반갑습니다. 신학수입니다. 믿고 보는 파트너 신학수입니다. 믿고 보는 파트너 우리 신학수 대표님 함께 하실 텐데요. 아직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이 약간 그렇죠? 좀 잠겼어요.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요즘 분위기 너무 좋은 백팀, 그중에서도 또 분위기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네. 안녕하세요. 백팀의 유일한 홍일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홍일점이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제가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 많은 우리 여성 투자자님들이 같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박윤진 대표님 네.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요. 백팀입니다. 위험한 방송, 재밌는 방송. 오늘은- 사람보단 방송이 먼저죠. 한쪽입니다. 악플을 시작부터 불러보시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오늘은 재미 쪽인가요? 아니면 위험 쪽인가요?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 둘 다입니다. 둘 이럴 다인가요? 때일수록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도파민을 한번 도파민. 보여줄 방송이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 깊은 골을 볼 때마다 늘 항상 힘이 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관전평 출발해 볼 텐데 오늘은 신학수 대표부터 출발해 네.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신학수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찬 외풍에 흔들린 장세다. 차가운 외풍에 흔들린 장세다. 네. 아, 오늘 입동이더라고요. 오늘 입동인가요? 네네. 어, 그러다 절기상? 보니까 네. 절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음. 이 세파가 좀 컸다. 그래요. 예, 그 참- 바람이 컸다. 찬 외풍은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 외풍인가요? 뭐 지금 미국에서 미국 쪽에서 뭐 오는 많이 역시. 오죠. 뭐 중국에서도 오곤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따뜻한 그러면 바람이 와야 되는데 안 오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찬 외풍이 흔들린 장 어떤 평가일까요? 네, 일단은 뭐 미국과 중국의 기술 그 수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재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저사양칩까지 중국 수출에 대한 그 금지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적으로 AI, 반도체 이쪽 관련된 주식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그런 부분은 있죠.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여파도 있었지만 이 바람이 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미국에서 셧다운 장기화 그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페드의 금리 판단 이쪽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자금의 이탈에 대한 두려움, 자금 이탈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쑥 하고 올라왔네요. 네. 그럼 결국은 워낙 약세에 대한 심화가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니까 한국 증시 뭐 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력은 있죠. 다시 딛고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환율이 껑충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오늘 기사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방어력이 역부족이었다. 10거래일 만에 400P가 붕괴가 되었다. 네, 맞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떠받쳐야 된다라는 게 무슨 꼭 공식화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만은 아닌데 어찌되었든 요 며칠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동학운동 시즌2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 투자자들은 오늘 아침에 그 매매 동향을 보면 5천억 넘게 시작하자마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전장에 5,500억 이상까지 그 물량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5천억 이상 샀잖아요. 그러니까 판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서 현재 시장을 받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외국인들은 그 와중에 그 물량을 팔아낸 거죠. 차익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인데 차익 매도와 매수에 대한 수량적 측면을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3억 7,700만 주에. 네. 그러니까 그냥 손바뀜만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으면 현재의 수급력이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죠. 다만 이제 흔들려서 파는 분들이 조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팔아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잘 사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닷새간 외인들이 팔아낸 네. 7조 2천억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려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맨 먼저 외국인이 올리고 그다음에 기관이 받고 그다음에 개인이 받으면 꼭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않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이 끌어올리면서 기관과 주고받고 할 때에 이 대부분이 바닥서부터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정 부분 조정을 받은 이후에 고점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샀나냐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네. 그냥 일반 주식을 산 게 아니라요. 핵심주를 샀다는 그래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판 걸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주가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현재의 그 개인 투자자들은 갖고 있을 거고 그래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학운동 시즌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새롭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수급은 좀 새롭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새롭게 들어온 수급이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쪽으로 또 턴해서 매수를 할 건가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좀 짧게 매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 텀을 보고 해당하는 핵심 종목을 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하고 겹칠 수 있으나 그래도 좀 네. 명확하게 그럼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현 시점입니다.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과 지금 아직도 들어가야 되나? 지금이 타이밍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구분을 해서 전략을 한번 짜주시죠. 일단은 핵심주를 갖고 있는 사람과 비핵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주는 반도체 위주의 그렇죠. 대형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네. 핵심주는 주도주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 주도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종목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팔 이유는 없죠. 네. 주가가 내렸다라고 치더라도 그것을 바닥에서 샀을 테니까 낮은 가격에 샀을 테니까 지금 쫓아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꼭대기에 사는 거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도 향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보유할 목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이걸 이견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기다리시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현금이 있어서 뭔가 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면은
종목은 슬림화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집중화될 수 있는 여건의 핵심주로 슬림화되게 네,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그럼 거죠.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저는 찬스가 AI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AI 자체가 자꾸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정책적 부분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2026년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AI 투자에 대한 부분을 10조 원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집행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쪽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AI에 대한 부분을 봐야죠. 특히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학수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박윤진 대표의 오늘 시장의 한 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한 수 보기 전에 채팅창에 8강을 어제 마무리했다고 너무 못 보셔서 다시 가서 봤습니다 하는 글이 또 들어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박윤진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환율이 기가 막힙니다. 환율이 네네. 환율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지금 이 순간에도요. 보니까 우리 지금 애프터 마켓이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도 환율이 거의 뭐 10원 정도 올라가지고요. 1,459원, 60원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환율은 저의 어떤 그 눈이 좀 틀렸기를 좀 바라는데요. 지금의 어떤 추세로 보면은요. 어떡하죠? 환율이 지금 1,500원을 볼 것 같은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은 우리 2008년도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지금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수준이 되는데 전 제 눈이 좀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올해 1,487.6원 이게 4월 9일 날 올해 2025년 4월 9일 날 이 지금 환율을 봤는데 그 환율을요. 뚫을 것 같은 그 기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제가 기회가 되면 차트도 좀 보여주면서 어떡하지? 그 마음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지만 1,500원을 염두에 두는 어떤 이런 투자 전략은 필요하겠다. 예,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쪽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바로 박윤진 대표께는 바로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공격적으로 닷새 동안에 7조 2천억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오늘같이 이렇게 좀 조정을 크게 받을 때는 이제는 좀 들어가 볼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전략이 가장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요. 일단 크게 원래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나가서 달러를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벌어들인 달러를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국내로 갖고 오질 않아요. 그냥 그 미국이면 미국 그 나라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야 원화가 그래도 조금 이 달러 보유가 우리가 좀 많아지면서 이게 되는데 지금 오지 않는 거. 게다가 더 큰 요인은 서학개미들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 거보다 서학개미가 그거보다 더 많이 미국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밸런스가 당연히 무너지잖아요. 달러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그렇다고 그 서학개미들이 행복하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요. 그분들 지금 한자손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도 지금 행복하지 않은 수준인데 저는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격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가도 된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어차피 이번 주는 끝났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여러분도 좀 지켜보시다가 수요일쯤에 어차피 또 그게 이제 그 옵션 만기 또 일이거든요. 그러면 옵션 만기를 좀 지나고 여러분들이 그날이든지 그날 이후로 좀 보시면 어떨까 템포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한동안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렇다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서 쭉 보유를 해주셔야 되는 타임이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늦었다고 봐요. 뭐 여기서 지금 이 수준에서 다 뭐 들고 있었다가 이런 하락을 맞이했는데 여기서 손절한다는 건 저는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만약에 들고 있는 분들은 제가 기간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들고 있는 분이 이제 지금 제가 하나도 나는 매도 못하고 현금화 못했는데 나는 계속 들고 있었다.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한 달은 여러분들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좀 시장이 조금 안정될 수 있는 시간의 인터벌을요. 한 달이란 열을 좀 주시자. 뭐 당장 다음 주에 당장 내일 모레 이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발 동동 구르면 여러분들
괴롭고 마음만 아프고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한 달은 지금부터 11월 7일이니까 12월 한 8일, 12월 10일 정도에 한번 우리 열어보자고. 네. 네, 그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좀 마음을 그냥 좀 낮춰주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윤진 대표 의견 또 들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전태진 대표의 또 관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전태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셧다운과 오픈 AI 때문이다. 셧다운과 네. 오픈 AI 때문이다. 네.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결국에 오늘 우리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당연히 미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왜 하락을 했느냐 여기서부터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셧다운의 장기화가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그 ADP에서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 칠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그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뭐 20년 만에 10월 달 해고 건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다. 지금 10월 해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5%나 급증을 했다라고 하면서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해고, 감원에 대한 부분들을 AI가 발전이 됐다라는 부분들로 엮으면서 AI 쪽에 어떤 그 버블론을 재부각을 시켰던 AI 거죠. 때문이다. 네, 이렇게 그렇죠. 연결을 좀 시킨 건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차치하더라도요. 지금 결국에 미국 정부에서 발표해야 될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가 지금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 고용 지표의 발표에 따라서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감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연준에서도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안 나와 불투명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투심을 좀 더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네. 셧다운 관련한 문제는 솔직히 미국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부적인 문제가 안 좋지만 이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아까 우리 박윤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서학개미라든지 기업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달러 강세에 대해서 한 몫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셧다운에 대한 이유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픈 AI죠. 이제 오픈 AI도 이제 AI 버블론을 부각시키는 요소가 좀 됐었는데 오픈 AI 재무 책임자가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그 칩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악관 인공지능 AI 차르 그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연방 정부에서 금융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오픈 AI가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버블론이 다시 부각이 됐고요. 근데 물론 다행히 이후에 또 발언을 좀 정정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톤다운을 좀 시켰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샘 올트먼 CEO도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부 보증을 받고 있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던 부분이 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미국 시장의 하락 원인이 셧다운과 오픈 AI라고 한다면 네. 일단 셧다운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니까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오픈 AI 때문이라고 한다면 샘 올트먼 CEO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뭐 정부 보증을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기인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조정은 좀 마음 아프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그래도 대세 하락을 논하기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외국인들이 7조 2천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닷새 동안에. 이 부분의 원인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보시나요? 차익 실현이라는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좀 해석이 좀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AI 거품론도 나오고 있고 셧다운의 여파, 환율에 대한 상승 효과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건 어쨌든 매도를 하고 달러로 바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달러의 강세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막기 위해서는 이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왜 빠졌는지 정확히는 그렇죠.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하건데 이런 이유들로 그리고 셧다운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공무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 시장이 또 민주당이 민주당이 되면서 되면서 지금 뭐 레임덕이냐 뭐, 지금 그런 뭐 얘기도 좀 나오고. 살벌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의
어떤 불확실성이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한번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전태진 대표는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 그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3,900포인트를 아직 유지해주고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와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상승을 한다면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 위주의, 그러니까는 AI 버블론이 아니다. 저는 과열권을 인정하지만 버블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3,897포인트, 3,900포인트 정도만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885포인트가 지지가 돼야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좀 코스닥은 조금 관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태진 대표의 시장 관전평가 전략 저희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한중현 대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여주시죠. 이게 뭐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닌데 보여주셨어요. 고민이 될 타이밍. 많은 분들이 근데 맞는 얘기긴 하죠.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엄청 고민하실 거예요. 나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지금이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여러 가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 아닌 이유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조정이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나 더 싸게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 사실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받쳐놓고 걸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소위 말하는 바닥 잡기 그럼 반대로 지금이 기회인 이유는 또 뭔가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지금이 기회든 아니든 미래는 모른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신념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아, 뭐 그건 뭐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근데 다 그렇죠. 아는 네. 얘기인데 네. 그 전교 1등 하는 거 쉽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하고 EBS 열심히 보면 전교 1등 하는데 네. 왜 그럼 아무도 전교 1등 못 하냐? 못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위험한 방송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계속.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정답의 버튼을 누르실 용기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 용기, 그 칼잡이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잖아요. 사셔야죠. 지금 안 사면 언제 사십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사셔야죠라고 말하는 우리 한중현 대표가 지금 사야 되는 이유, 이제 근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또 이유와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이미 이유나 근거는 정말 좋은 부분들은 세 분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전 이제 심리적인 부분은 좀 건드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금이 많은 분들은 이제 뭐 기다렸던 타이밍이 지금 왔다라고 네. 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나 현금 100%인데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없으실 것 같고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이 좀 의미 있게 나셨다가 다시 한번 뺏겼던 네. 좀 한 일부 정도 그렇죠. 전부 뺏기진 않으셨을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100 정도 수익 났으면 그중에 한 3분의 1 내지 한 2분의 1 정도는 반납을 하셨던 그렇게 많이 반납하셨을까요? 네. 왜냐하면 위에서 불타기를 하셨을 테니까. 그 추가 매수하셨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터졌잖아요. 그때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런 거 감안을 한다면 그러실 텐데 그럼 이제 왜 내가 고점에 뭘 팔았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겠지만 그건 이제 다 결과론적인 얘기고 뒤 돌아보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인가 네. 그것만 생각을 해보셨을 때 아무도 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타이밍만 고민을 하는 거지. 그 말인즉슨 타이밍이라 함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이 언제 그렇죠. 나오냐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주말 많죠. 동안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럼 그 대전제 조건은 모두가 반등을 얘기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언젠지 모른다면 그냥 지금 사세요. 사실 수익률이 가장 좋을 때는 모두가 예스 외칠 때가 아니라 아리까리할 때. 특히나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 좀 조심해야 될 텐데요. 그럴 때 실제로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또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고민될 타이밍에 만약에 말씀대로 지금 공격적으로 네. 타이밍이 와서 들어간다 쳐요. 네. 그럼 어느 쪽을 들어가야 되나요? 무조건 네.
SK하이닉스 몰빵 하셔야죠. 제발 몰빵 좀 하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요 정도만 일단 들어볼게요. 위험해지죠. 아니요, 요 정도만 딱 들어보는데 네 분의 의견 한번 동시에 그래도 또 채팅창에 뭐 질문을 저런 거라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각오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난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O. 아니다.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환율도 왜 어느 걸 들어가냐고 지벨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종목이 종목이든 뭐 어쨌든 뭐 말씀하신 뭐 대형주 위주든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한 종목에 뭐 전액을 다 가시던 아니면은 뭐 어쨌든 내가 원했던 종목들 높아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조정 받으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이 타이밍이라 생각하신다면 O. 아니다. 이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리스크들이 한번 좀 보고 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이면 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동시에 저도 하는 거죠. 포함이죠. 이래놓고 말씀 이렇게 해놓고 X 될 수 있거든요. 아, 자, 하나, 둘, 셋. 우리 박유진 대표는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옵션 만기 있잖아요. 다음 주 당장 목요일에 그렇죠. 그 확인하고 여러분들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보자. 왜냐하면 지금 포지션 자체가 좀 하방으로 좀 밀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게다가 어쩌면 이번에 4,226.75가 최고점이었거든요. 지금 이게 11월 4일 날 기준이에요. 최고점인데 어쩌면요. 올해 2025년의 최고점은 이 지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보지 말고 적어도 한 3일 정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 한번 보시자. 그래요. 좋습니다. 그 막 흔드셨는데, 네. 옵션 얘기해 주셔서 네. 말씀이지만 그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풋옵션을 걸어놨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올랐으니까 당장 가만히 있으면 옵션 그 이제 아예 실현 손실로 나가버리니까 많이들 불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간과했던 거는 동학개미들의 화력 그 미국장에서 보여준 화력을 한국장에서도 보여주는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들 놀랐을 겁니다. 네. 그럼 이 단기적인 투심이 꺾일 만한 트리거가 그럼 과연 있었을까? 실제로 지금 디램 가격이 빠지고 있는가? 낸드 가격이 빠지고 있는가? 업황이 갑자기 꺾였는가? 그런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 타이밍을 보신다고 이제 박윤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제 박윤진 대표님처럼 진짜 소수의 선택받으신 분들의 영역인 거지. 저처럼 이제 범인들은 지금 사셔야죠. 만약에 소수의 이제 좀 천재의 영역에 그런 계신 분들은 막말로 풋옵션 몰빵해야죠. 그럴 자신 없으시면 지금 사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채팅창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나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선택이시고 본인의 그죠. 혹시 저희는 참고용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 회피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안 드리면은 난리 나요. 저희 담당자들이 다 혼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웬만하면 좀 속 시원하고 좀 명쾌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의 오해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이 워낙 현명하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저희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말로 쓱 넘어갈 텐데 우리 전태진 대표님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그 저사양 칩도 중국 수출 통제에 불허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돌이켜 보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젠순왕 CEO가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어차피 중국 시장 점유율 0으로 찍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플러스 알파였을 뿐일 텐데 이번 불허한다라고 해서 엔비디아 실적에 크게 영향을 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좀 반대 시선으로 봐야 되고 그것도 엔비디아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디램 랜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우호적인 환경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복합적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신 말씀 있으시나요? 그래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강세장에서 원웨이 강세는 그런 거는 지구 역사상 없습니다. 올라갈 때 조금씩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모두가 다 안다면 이때 왜 하락할 때 왜 하락했어? 그거는 아카데믹 필드에서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제 투자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락할 때
뭘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소위 말해 아리까리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방향을 정해주는 거지. 뭐 이럴 때 뭐 우리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시청하신 분께 혼란을 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예 방향성을 이렇게 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모든 방송들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지요. 왜냐하면 저희만 이렇게 하죠. 저희만 이렇게 저희만. 하니까 저희가 우리 그래서 금요일 팀 이 팀은 좀 활활 타오르는 근데 근데 불이 이렇게 막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뭐 금요일 팀도 활발하네. 타오르지만 우리 또 목요일에 어르신들 팀도 엄청납니다. 와 화력이 뜨거워서 장난이 뭐 화요일, 월요일 다들 뭐 엄청나긴 한데 어찌되었던 네 분과 함께 시장 관전평과 전략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네모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각 팀에서 선정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먼저 흑팀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흑팀이 가져온 이슈는 머스크 1조 달러 CEO 보상안 통과, 테슬라 AI 칩 한국 삼성전자 등에서 생산입니다.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규모 CEO 보상안이 승인됐습니다. 시가총액 8조 5천억 달러 등의 경영 목표 달성 시 주식으로 지급되는 조건인데요. 일부 자문기관이 보상 규모가 과도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킨다고 비판했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주주총회에서 현재 삼성전자와 TSMC 등 4곳에서 칩을 생산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며 AI 칩 자체 생산 계획을 공식화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에 피지컬 AI 모멘텀이 다시 주목받았지만 2차 전지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생산 확대 가능성이 기존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이번 행보는 AI 반도체와 로봇 산업에는 기회로 기존 공급망엔 경계 신호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머스크 1조 달러 CEO 보상안 통과, 테슬라 AI 칩 한국 삼성전자 등에서 생산이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오셨는데요. 먼저 어떤 분이 준비하실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태진 대표의 네. 이야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반도체 얘기는 좀 차치를 하고요. 네.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테슬라가 2차 전지 산업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그렇죠. 겁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2차 전지에서 벗어나서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이번에 AI와 엮이면서 또 ESS 관련된 부분으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영향력이. 네. 근데 테슬라 하면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 뭐냐면 머스크 CEO예요. 머스크 CEO가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불매 운동도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불확실성 요인으로 CEO 리스크. 네, CEO 리스크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테슬라는 곧 머스크 CEO고 머스크 CEO는 곧 테슬라라 이런 얘기를 좀 반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이 주주총회 보상안 관련해 가지고 테슬라를 떠나냐 마냐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주주총회에서 보상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끔 1조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참 말씀들이 많으신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조 달러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 미션이라고 해야 되죠. 그 미션들을 맞췄을 때 나오는 거고 미션이 통과되지 못하면 물론 이제 그 안에도 이제 스톡 옵션이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것들을 했을 때 단계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시가총액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대략 한 6배를 올려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내 자산 가격이 6배가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테슬라 주주분들한테는 어쨌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은 가장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여기에는 이제 4천억 달러 그 영업이익을 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 이런 경영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고민이 됐었었는데 이 경영 성과에 그게 조건이 걸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머스크 CEO라도 그거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반도체 말고 AI와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까지도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사다 보니까 가지고 나왔고 또 AI 칩을 자체 개발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그 TSMC하고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움직이긴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모이다 보면 결국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테슬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AI 로봇과 AI에 대한 AI 로봇 기업으로 전환은 2차 전지 오늘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면 이거는 일시적인 모습일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일시적이기보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점진적인 상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점진적인 상향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ESS까지 그렇죠. 이제는 AI, 전기차, 그리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등등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성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와 삼성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이제 손을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파운더리 업체를 지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파운드리, 뭐 소부장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겠지만 그냥 삼성전자. 그냥 삼성전자. 그게 지금은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주도주 대형주 단에서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 시장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종목,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지금 이 비이성적인 시장에는 가장 알맞는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2차 전지는 그러면 지금 좀 뭐 보유의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약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의견, 뭐 백팀에서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시선을 다 피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중현 대표가 해주실래요? 네. 총대 매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어떤 의견을 내릴까요? 뭐- 뭐에 대해서? 뭐 테슬라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업체 뭐 이런 쪽의 이야기 하나 해주시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해 얘기만 좀 먼저 네네, 그래요. 해드려 보면, 그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로도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 이쪽이 좀 연초만 해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2,500억씩을 이제 적자를 보니까, 그럼 월 그 분기로 그러면 연간으로 한 1조 정도 손실 보는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되냐라고 이제 연초만 해도 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갑자기 이제 테슬라가 딱 우리 지금 엔비디아한테 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 삼성전자 너희가 한번 해봐.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이제 수주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다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내부적으로도 작년이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2나노 공정이 이제 파운드리라 하면 이제 2나노, 뭐 3나노 이렇게 좀 되게 좀 미세 공정이 이제 포인트잖아요. 2나노 공정이 적용된 이제 엑시노스 2600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탑재되는 갤럭시 S 시리즈에 내년에 이제 탑재가 되는데, 원래 이제 그 엑시노스에 대해서는 작년만 해도 양산 직전에 좀 노이즈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시제품들은 괜찮지만 이걸 양산으로 돌려보니까 수율이 되게 안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엑시노스를 계속 못 했는데, 올해는 그 노이즈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내년 이제 탑재되는 엑시노스는 괜찮을 거다. 그런 이슈가 하나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만약 엑시노스가 잘 납품이 된다면 이걸 발판 삼아서 테슬라한테 아마 좋은 납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많은 빅테크 업체들은 테슬라가 삼성전자한테 맡겼는데 실제 삼성이 테슬라한테 줘보니까 수율이 좋네? 그럼 다른 빅테크 업체들도 다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파운드리가 확실히 작년이랑은 180도 분위기가 다를 다르더라고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체크 포인트긴 합니다. 좋습니다. 네, 다만 이건 이제 그 업황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주가로 얘기는 가면, 네.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 밸류로 가는 것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밸류로 가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메모리 반도체 밸류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니까. 그쪽이 이제 퓨어 플레이어니까.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다 합쳐져 있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사업적인 측면으로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좋은 그렇게 환경이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테슬라가 전기차를 넘어서 AI 로봇 네. 기반으로 전환을 또 시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옴으로써 국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죠. 테슬라 자체 배터리 이제 그러니까 한번 쉽게 말하면 테슬라 자동차보다 네. 이제 로봇이나 AI 쪽으로 갈 테니 네. 자동차는 판매가 좀 덜 될 것이다. 뭐 신경을 좀 안 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좀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작년까지의 얘기. 하지만 네. 어쨌든 로봇도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양보단 작겠지만 어쨌든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건 이제 좀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 부분이고 그 와중에 올해 하반기 7월부터 되게 신기한 게 ESS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간다. 근데 그 ESS에 들어간 배터리는 사실 마진이 낮은 배터리예요. 그래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심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ESS에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그것만으로도 밸류를 받아서 바닥에서 LNF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차 전지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이거는 그냥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라기보다는 범 AI 테마에 편승한 좀 AI의 주변 테마에 편승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AI의 메인 종목이 있고 이거는 2차 전지는 어쨌든 서브 종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짝 사이드에 있는 사이드. 느낌이 좀 있죠. AI 관련 섹터, 그러니까 카테고리 안에선 그나마 좀 제일 덜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굳이 메인 종목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까지 비중을 할애를 해야 되나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한두 종목 그냥 집중해서 갖고 가는 게 싫어. 나는 좀 종목을 분산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께는 분명 수요가 있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저라면요. 지금 2차 전지 안 보고 통신 장비 볼 것 같아요. 안 올랐습니다. 이유는요?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기 때문에 네. 가격적 매력. 괜찮습니다. 2차 전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통신 장비 쪽에서 어느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종목 얘기해야 되나요? 해주시면 네. 이걸로 밀당하면 안 되나요? 이걸로 밀당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밀당하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싫어하세요. 주실 땐 또 시원하게 한 번씩 주시는 것도 네, 도파민이 팍 생성합니다. 싫어해도 저랑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대표님하고 상관없지만 네, 저는 상관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도파민을 좀 주시죠. 약속한 대로. 네. 그러면 통신 장비에서 어느 통신 쪽이 장비.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종목을 찍어드릴까요? 아니면 로직을 찍어드릴까요? 로직이랑 종목 둘 다 안 됩니다. 둘 중 하나 고르셔야 돼요. 원하시는 걸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그럼 로직을 찍어드릴게요. 그거 이건 채팅창에 왜 저래 써 있잖아요. 네. 저니까 이래요. 네, 저니까. 왜 저러세요, 진짜. 로직을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쪽도 어쨌든 이쪽도 중국이 꽉 잡고 있었던 곳이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좀 탈중국을 하고 싶은 영역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AI가 하려면 어쨌든 그 디바이스 간의 통신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장비 쪽이 좀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트럼프 정책 수혜가 어느 정도 맞죠? 첫 번째, 트럼프의 정책 수혜. 두 번째, 그러면 오픈랜이라고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그 시장에 대한 수혜를 볼 수가 있는가? 통신 장비라고 모두가 다 오픈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픈랜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미국의 레퍼런스가 실제로 있는가? 그냥 하겠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가 실제로 있는가? 그래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는 뭐 플러스 알파 정도인데 국내에서 이제 한 800기가 bps 정도 전환 수혜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이렇게 네 번째는 제끼고서라도 세 개만 해도 딱 여기에 교집합으로 되는 종목이 그래요. 딱 두 개거든요. 세 가지를 포함한 종목이 네. 두 개다. 하나만 드릴까요? 그래요. 하나 말씀해 주시죠. 솔리드. 솔리드.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교집합이 솔리드다. 네. 그리고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네. 여기에 딱 포함된 게 하나는 솔리드인데 하나는 제가 아끼니까 안 드렸겠죠. 그거는 나중에 다 오르고 나서 자랑 좀 하겠습니다. 혹시 아실 것 같으세요? 어떤 종목인지 전태진 대표님 아실 것 같은데요? 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 것 공방에 같습니다. 아실 참여하겠습니다. 것 같으세요? 네, 알 것 어떤 같습니다. 종목인 것 같으세요? 영어로 꽉 찬 종목입니다. 맞아요. 알파벳으로. 네. 5개. 네. 뭐, 오픈랜 딱 나오자마자 네. 그냥 저희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진가는 이럴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뭐였나요? 영어 5자. 비밀로 하시는데 제가 해도, 아니 말씀 대표님이 비밀이지 뭐 저희한테 뭐 비밀인가요? 말씀해 주시죠. 해도 되나요? 네. 공개 방송에서 하셔야죠. 제 공개 방송에서 오늘 중으로 전태진 제가 대표님의 공개 방송에서 오늘 중으로 공개 제가 여쭤봐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팅창에
진행자 어질어질하게 다 써있잖아요. 어질어질합니다 정말로. 자, 채팅창에 저희 2차 전지 얘기도 했고요.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면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백팀이 또 준비한 이슈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백팀의 이슈는 국민연금 국내 주식 한도 포화, 리밸런싱과 셀 압박에 시장 변수 커진답니다. 국내 증시의 최대 큰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매수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올 초 11%대였던 비중이 10개월 만에 17.5%로 확대된 건데요. 이는 허용 범위 3%포인트를 감안한 상단 17.9%에 거의 다다른 수치로 그만큼 최근 시장이 강세를 보여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요인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산 비중이 너무 커지면 다른 자산으로 일부 옮겨 담는 리밸런싱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추가 매수 여력은 제한되고 당분간은 관망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시기와 속도가 향후 증시의 단기 수급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지점을 눈여겨보고 대비해야 할지 각 팀 파트너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은 국민연금 국내 주식 매수 한도 꽉 찼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백팀에서 준비하셨는데 어떤 분이 우리 박윤희 대표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좀 마음이 편치 않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 주제는요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우리 한주현 대표님이 고르셨어요. 아, 고르셨어요? 이거를 딱 만들어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대표님을 보면서 참 재밌다. 여기서 무조건 질러야 된다, 사야 된다. 네. 딱 이랬는데 딱 국민연금은 딱 제동을 시킨 상태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나는 우리 한주현 대표님 뷰가 너무 궁금하고 그래요. 한주현 먼저 대표, 듣고 네, 한주현 대표 의견 들어보고 네, 다른 분 의견 들어보고 들어볼까요? 싶어 진짜. 한주현 대표님 RFHIC는 말씀 안 하시 끝까지 안 하시는데 끝까지 안 하시는데 RFHIC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네. 채팅창에도 막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니신 겁니다. 안타깝네요. 자, 여러분 틀리셨어요, 맞춰주시죠. 한주현 대표 어떤 종목인지 오늘 RFHIC 맞춰주시면은 아니십니다. 저희가 맞으면 맞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맞으면 맞다고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맞추시는 분들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선물 제가 아시죠? 특급 칭찬 대단하시다라는 선물을 제가 드릴 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맞춰주시고 그러면 한주현 대표가 두 번째 이슈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죠. 국민연금 국내 주식 매수 한도 꽉 찼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의 연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한도가 너무 찼으니까 펀드 한도를 풀어줬다. 그래서 SK 스퀘어에 대해서 좀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 뉴스랑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냥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주가가 오르니까 진짜 별일이 다 있네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도가 꽉 찼으니까 지금 다 매도를 합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모든 이제 그 펜션 서비스는 이제 그냥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그 나라의 국내 주식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네. 그 나라의 국내 주식이 예를 들어서 50% 갖고 있고 국내 주식이 아닌 이제 모든 자산에 대해서 50% 갖고 있는데 국내 주식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 버리면 그 평가액이 높아져서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 비중을 연말 연초에 한번 세팅을 하고 그 세팅된 로직대로 운용을 하는 게 이제 기금의 운용 철학이기도 하고 기금은 운용을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수익을 보려고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익을 봐서 그 돈을 연금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운용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네. 매수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분명히 기금들은 매도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금은 늘 이제 타가는 그렇죠. 사람들이 생기니까. 근데 어쨌든 국내 주식 매수 한도 꽉 찼다는 거는 국민연금이 많이 사서가 아니라 갖고 있었던 주식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입니다. 여기서 매수 한도를 당정해서 풀어주든가 이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갖고 있는 다른 자산들, 뭐 해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이런 자산들이 갑자기 더 많이 올라주면 저 비중이 다시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안 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저것만 보고 뭐 국민연금 이제 뭐 한도 다 찼대 이제 매도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국민연금에 매도가 나오면 다른 그 플레이어들이 다 같이 국민연금을 보고 다 같이 매도에 동참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연금이 눈물을 머금고 파는 그 물량을 받아먹고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 싶어하는 플레이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흑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신학수 대표님 네. 의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단은 생각이실까요? 국민연금은 운영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도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 주가가 내리면은 한도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주가가 올라오면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갖고 있는 부분에 한도가 찼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났다라는 거고 200조 이상 수익이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한도를 얼마만큼 늘려주느냐는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죠. 결정 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연금이 한도에 대한 부분이지 그걸 한다 그런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딩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쪽이고 현재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초 들어갈 때 다시 또 리밸런싱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 리밸런싱에서 얼마만큼의 한국 비중, 국내 주식의 비중을 늘릴 건지 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주식 영향력이 좀 적다라고 치더라도 지켜주는 이 부분만큼만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시의 주변 자금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도 부동산 자금이나 그 여타의 자금들을 금융자산 쪽으로 지금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실제 기존에 있었던 자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었던 그런 자금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에서 하나 얘기한 게 있죠. 신용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용이 아마 24조, 25조 이 정도 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신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 그러니까 범위의 대역이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예탁 금액이 85조 원을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덜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더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 연기금의 운영 방식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캐파에 대한 부분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캐파에 대한 여건에서 연기금은 판다 안 판다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어쨌든 국내 주식 비중이 한도에 도달하면서 매수 여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우려하는 건 이거죠. 말씀 뭐 해주셨지만 국민연금의 매수 중단 혹은 매도 전환이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뭐 보고 놀라면 뭐 보고도 놀란다고. 그럴 수 있죠. 약간 뭐 그런 느낌의 이야기인데 이거 박유진 대표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17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내 비중이 17.9%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7.9%까지 올라온 건 아니고요. 네. 한 14.9 정도 올랐으니까 한 3% 남았어요. 거의 다 오긴 거의 다 왔네요. 왔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이 정부에서 이 국민연금의 이 국내 주식 비중을요 빨리 이거 조정하지 않으면 2029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13%까지 원래는 축소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빨리 교정을 하고 빨리 이제 국회에서 뭐 통과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지금 2025년 지금 오늘 11월 7일이에요. 네. 그럼 이제 12월까지 한 달 좀 남았잖아요. 한 달 그렇죠.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이게 바뀔 거냐. 빨리 바뀌어서 통과돼가지고 뭔가 바뀌어서 이게 딱 바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가 지금 국민연금에서 어쨌든 들어오지 못한다는 상황.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의 특징이 여러분도 알 거예요. 한번 매수하면요. 정말 매일매일 매수하고요. 한번 매도하면 매일 매도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보통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도 약간 슬로우하죠. 만약에 연기금도 슬로우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증시를 끌어당기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 이 지점에서 공격적으로 막 들어와서 막 올릴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는 퀘스천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혹시나 여기서 많이 서운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4,226.75라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가 나왔어요. 네. 4,226.75가 최고점이었다 올해. 여러분들 서운하십니까?
서운한 게 아니라 끝나고 뭐 너무 잘했다. 정말 박수 쳐도 뭐 서운할 수 있죠. 뭔가 이렇게 막 계속 스피드하게 가다가 뭔가 멈추면 사람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이 탄력이 딱 멈추면 서운한데 그래도 만약에 2025년에 4,226.75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 이거 기적적인 일인 거고. 그래요. 너무 잘했다. 연말에 박수 칠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들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당장 1월 1일부터 올해 다 쓰고 말 겁니까? 돈도 다 쓰고 뭐 지수도 다 오르고 말 겁니까? 내년에 또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금은 지금 약간 정리할 수 있는 클로징의 어떤 북클로징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기관들이 뭐 헤지펀드들도 북클로징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내년을 바라본다면 조금 슬로해져도 서운해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의 저는 관점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관련된 이슈 우리 전대진 대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저 그 이슈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사를 좀 봤었는데 뭐 지금 거의 다 뭐 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뭐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정도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이다. 네. 그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걱정이 되려면 지금까지 지수가 올라오고 주가가 올라온 게 그래요? 국민연금이 사서 올라온 거라면 걱정이 되겠죠. 그들의 이제 매수세가 약해진 거니까. 하지만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걔네들은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됐을 뿐이지 여기까지 올린 거는 국민연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 매수 여력이 뭐 찼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수 고점에서 살짝 좀 슬로우 될 때는 이런저런 노이즈 많고 이런저런 그런 건 많은데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그래도 마무리 여기서 짚고 가야겠죠. 이슈에 관련된 마무리. 종목 많이도 올라오셨는데요. 제가 한번 몇 개 읊어보겠습니다. 네. KMW, 아닙니다. HFR. 맞습니다. 여러분 맞추셨네요. HFR. 와, HFR 누구십니까? 시청자분들 너무 많은 분이 맞추셔갖고 HFR이 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HFR 움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신다 보시면 이런 좋을 거죠. 것 같다. 맞히셨네요. 막 캡처하고 막 그러셨어요. 거짓말. 어쨌든 HLFR 마실 분 상품 드려야겠죠. 네. 아마 올해 안에 엄청난 10배 드시기 상승세로 인해서 텐베거도 먹고 최고의 계좌가 되지 않을까. 큰 수익. 네, 큰 수익으로 기분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매매전쟁 대국에서 펼쳐지는 흑백팀의 종목들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팀전 데스매치인 만큼 종목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팀 종목 중 원픽과 상대팀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데스매치 흑백 원픽 시간입니다. 자, 먼저 흑팀부터 가볼까요? 네. 신학수 대표님. 네, 흑팀에서 흑팀 종목을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신학수 대표님이 보시는 흑팀 원픽 종목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기준에 선택하셨을까요? 일단은 성장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안정성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꿋꿋하게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 이 부분을 좀 봤습니다. 한마디로 연속성이 있을 그렇죠. 것 같은 종목으로 지금 뒤에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신학수 대표가 선택한 종목 공개해 주시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서비스 그 확대의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최근에 챗GPT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성장에 대한 여건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AI 콘텐츠, 핀테크, 플랫폼 이런 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의 이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이 성장력, 성장 동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계열사
카카오페이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는데요. 이쪽에 실적도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카카오의 단기적 수급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적 수급이 지나간 이후에 중장기적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성 측면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그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아직 움직이지 않았었다는 것이 굉장히 유일해 보입니다.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카카오가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1차적으로 올라왔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올라갈 공간은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을 두고 보면은 실제 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등락이 있는 그런 여건의 하락이 된다라고 치더라도 실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견조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학수 대표가 뽑은 흑팀의 종목은 카카오였습니다. 자, 그럼 100팀에서 선택한 원픽 종목 만나볼 텐데요. 박윤진 대표가 선택하셨죠.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여쭤보기 전에 선별 기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급락했다가 다들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였고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 약간 차별화가 된 시장.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올라온 종목은 어떻게 보면 진짜 진퉁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양봉을 보이거나 오늘 상승한 종목은 굉장히 이거는 이건 진짜다. 의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들을 봤단 말이죠. 네. 그 중에서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고 수급이 완전 살아있는. 그래요. 그래서 100팀에 그런 종목이 있다 이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종목을 보니까 기관이요. 10일 거래일을 지금 연속 매수해요. 연속 매수했는데 특히나 오늘 또 외국인까지 들어와서 양쪽 매수가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다 털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몸이 좀 가벼워졌다는 의미.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하고 너무 관련돼 있는 또 우리 지금 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아주 추진하는 그런 테마 안에 있는. 좋습니다. 네. 뭐 다양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LS 마린솔루션입니다. LS 마린솔루션. 원래 이 종목이 사명이 바뀌었죠. KT 서브마린이었잖아요. 네. 해상풍력에는 이 회사를 해적 케이블 쪽에서는 따라갈 만한 회사가 없을 만큼 굉장히 업력이 대단한 회사인데 LS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사명이 LS 마린솔루션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수직 계열화 하려는 이 LS 그룹에 이 회사가 이제 편입이 된 것이 굉장히 큰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서해안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에 아주 핵심에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저희 LS 전선, 그러니까 LS 전선이 지금 67.82%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이 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난달인가 대만에서 이 케이블 굉장히 수주 많이 받은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급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요 추가 상승 나오면은 신고가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팀에서 뽑은 100팀의 원픽 종목은 LS 마린솔루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태진 대표님 네. 이제 상대 팀입니다. 흑팀에서 본 100팀의 원픽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이 꼭 좋지 않은 종목, 이 종목은 왠지 해도 됩니다. 선택 기준부터 들어볼게요. 연속성 있다, 없다, 아니 끝났다? 있다. 있다. 뉴페이스. 뉴페이스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다. 네. 공개해 주시죠. 이노테크입니다. 이노테크. 네. 네. 일단 신규 상장주를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아니,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대표님이 수 죄송할 없지만, 필요는 없죠. 네. 100팀 종목이니까. 근데 일단 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복합 설비 환경 시험 장비 전문 기업인데 내용들을 보면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했던 건요.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상장주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일단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 삼익제약입니다. 삼익제약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쭉쭉쭉쭉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수급이 빠지면서 밀렸던 모습들. 그래서 올라갔다가 어쨌든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삼익제약 이후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 바로 노탈한 종목입니다. 보니까 또 노탈한 종목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지금 상장 이후에 연속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노테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지금 보시면 그냥 양봉 캔들 하나만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그 기대감과 과거의 어떤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연속성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접근을 좀 자제하고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팀에서 선택한 100팀의 원픽 종목은 삼익제약, 이노테크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한중현 대표님, 이제 100팀에서 선택한 흑팀 종목입니다.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게요. 지난주와 똑같이 궁금해서입니다. 궁금해서. 네. 이 종목을 왜 선택하셨는지 궁금하다. 아마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네. 그 당사자가 없을 텐데. 그럼 어떤 종목일지 없으실 공개부터 겁니다. 해주시죠.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네. 뭐 코스닥에 대한 상승 기대감. 코스피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자닉스가 있으니까. 네. 근데 코스닥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저는 물음표거든요. 그래도 바이오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 아닐까요? 아니 뭐 그렇게 치면 뭐 기대가 없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네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분의 의견 그러시죠. 이거 어떻게 들어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데 시간 관계에서 다 여쭤보지 못하니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3거래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코스닥에 대한 반등세, 코스피보다 이번에는 형님이 많이 갔으니까 그만큼 동생이 따라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반등세가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계속해서 가던 친구가 좀 더 가지 않겠느냐. X 의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잘 됐죠? 네. 자, 하나, 둘, 셋. 다들 코스피. 다들 코스피 쪽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의 팀과 상대 팀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흑백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 내 마음속에 숨겨둔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팀별 수익률과 개별 수익률 탑5를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예선 11차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각 팀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효자 종목 탑5 공개합니다. 와. 자, 5위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소수점 차이로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오. 이럴 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저희 캡틴 최 선수 코덱스 레버리지로 4%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100팀의 5위는 네 종목은 수익 선수네요. 그러면 4위 공개하겠습니다. 4위 보시면요. 이번에도 소수점 차이로 저희 흑팀 노력하자 선수의 종목입니다. 3%대 기록합니다. 네, 100팀 3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3위 보시면요. 오늘 수익률 네. 무슨 일인가요? 진짜 촘촘합니다. 0.02% 차이로 저희 팀 오리백숙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네, 금요일이라 그런지 더욱 치열합니다. 그러면 2위 만나보겠습니다. 2위 보여주시죠. 네, 네 종목은 네. 수익 선수 G2G 바이오로 6%대 달성합니다. 네, 저희 흑팀은 1위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의 1위 종목은 어디 팀일까요? 보시면 오랜만에 저희 팀의 물음표가 떴습니다. 네. 저희 팀 1등이 오늘의 전체 1등입니다. 네. 그렇네요. 저희는 911 선수가 SK하이닉스로 9%대 수익률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흑팀 선수의 종목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어떤 참가자의 어떤 종목이 오늘의 1등을 차지했는지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구 흑백팀의 상위 5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 만나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1위를 만나볼 텐데요. 1위는 흑팀에서 나왔습니다. 매매전쟁 대국의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오늘의 1위는요. 이노테크 9.60% 수익만 생각님께서 1등을 차지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자, 이노테크에 대한 설명을 흑팀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전에 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안 들어도 굳이 된다. 이노테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망의 1위를 만나보셨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라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하게 신학수 대표님부터 가볼 텐데요. 선별 기준부터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등 가능성이 측면, 높다. 그리고 네. 성장성이 있어야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이 시주에 부합되는 종목.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수 대표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신학수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두산 테스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반도체 후공정, 그 웨이퍼 테스트 장비, 패키징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또
이미지 센서 후공정 기업하고 엔지온하고 또 합병도 한 그런 상황이 있고 전력 반도체 수요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테슬라 AI 칩 이쪽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삼성과의 협업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 여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2026년, 2027년 1,740여 규모의 테스트 장비, 이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그 캐파는 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의 주가,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밀린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시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산 테스나 우리 신학수 대표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박윤진 대표의 탑픽 종목, 꽁꽁 숨겨놓은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실적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고 하고요. 실적. 그리고 수급 너무 좋죠. 그리고 세력들을 저는 꼭 보거든요. 실적과 수급, 네, 세력. 그리고 세력들이 계속 만지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저는 이 종목이 뭐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닌가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신학수 대표님이 아까 전에 이 종목을 또 브리핑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윤진 대표의 탑픽 종목, 내 마음속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카카오. 박윤진 대표의 탑픽 네. 종목은 카카오네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역시 오늘 보셨습니까? 실적이 정말 역대급 나왔다 우려했는데 그것들 다 지금 소진하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좋은 꽃길만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카카오는. 그래서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카카오 앞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윤진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탑픽 종목 전태진 대표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부터 또 들어보게요. 최근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긴 했는데 결국 숫자가 증명해 줄 거다. 실적입니다. 실적을 높이 평가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전태진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전태진 대표는 APR을 선택해 주셨네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결국 편입이 되면서 차익 매물 실현 나왔고요.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이슈가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4분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미국에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실적으로 나와 찍힐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제 미용 의료기기도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눈으로 증명이 될 것 같아서 그 실적에 기인한 우상향을 한번 기대해 보자 해서 APR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태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APR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한중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장. 대장, 혹시 지난주와 같은 종목인가요? 네. 제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냥? 아니, 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건 룰에 어긋나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혹시 필명이 숫자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자, 한중현 대표의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탑픽 종목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꽁꽁 안 숨겼습니다. 한중현 대표의 탑픽 종목은 SK하이닉스네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내용이 필요할까요? 내용 그래도 해주셔야죠. 우리 사세요. 왜냐면 뭐 사세요. 사시면 됩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삽니까? 사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면 되는 건가요? 네. 3점보다 난 이유. 왜 두 종목 갖고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3점보다 나은 이유는 네. 그렇게 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압축 안 되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낫다. 네, 나는 더 낫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저기에 비중 40% 그냥 처음부터 지르고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매매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오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네 분의 종목도 살펴봤는데 늘 항상 아쉽습니다. 오늘 아마 네 분 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분 다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신학수 대표님 네.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오늘 지금,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도주 아닐까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주도주죠. 그래서 핵심 주도주 이쪽이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이 종목들을 좀 슬림화시켜서 설명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핵심 생각해서. 주도주를 슬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많은 종목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종목들이 다 안 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렇게 슬림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
그 하부 구조를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죠. 결국 지금이야말로 슬림화를 시켜야 그쵸. 될 때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잠시 후 바로 바로 시작해 주신다는 얘기고요. 자, 우리 박윤희 대표도 바로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이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현금화 못하고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실리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난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어디다 그러면 곧 저점일까? 그 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제가 보는 환율과 제가 보는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를 통해서요. 이거를 가려내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점을 잡는 나만의 네, 빛의-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박윤희 대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은 접점을 잡는 우리 박윤희 대표만의 비책을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전태진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네. 근데 오늘 네 분 다 하시면은 너무 하나하나가 다 지금 좀 소중한 시간인데 겹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 어려웠거든요. 네. 힘드셨던 분 다 오세요. 해결책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의 결책이 나오나요? 종목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심리, 멘탈, 멘탈, 그리고 대응 전략. 전략, 네. 그리고 어떤 종목도 섹터와 있나요?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섹터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까지 네. 오늘 또 친절한 시간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중현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오늘 시장이 어려우셨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고요. 네. 저는 이노테크 오늘 몰빵했거든요. 네. 이거 어디까지 갈지, 오늘 따답을 간 이노테크가 어디까지 갈지 그거 가신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긴 하죠. 네. 그거- 오늘 그거 말고 다른 얘기는 없나요? 오늘 그거- 한 종목 딱 찍고 이런 거 없나요? 찍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종목 네. 나오나요? 좋습니다. 한중현 대표도 오늘 한 종목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방 네 군데를 돌아가면서 한번 좀 들어볼 만큼 정말 알찬 내용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조정을 해봤으면 공부하고 싶으신 좋겠는데. 분들은 저한테 제발 오지 마세요. 그렇죠. 한중현 대표는 공부를 안 저 하시나요? 공부 안 시켜드립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지. 저한테 오지 그냥 마세요. 다 같이 앉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그래요. 뭐 그런 것도 네. 방법이고. 방법. 다 같이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공부하면 진짜 그렇죠. 재밌을 것 그런 것도 같아요. 한번 좀 네. 연구를 여기 좀 그쪽 한번 깐부치킨이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 그럴까요? 그럼 이제 진짜? 퇴근 막 내일 하고 막 연구를 좀 해주시고 시간대를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다양한 정보, 진짜 좋은 정보들 많거든요. 거기서 좀 알찬 내용들 좀 정보도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되었던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를 가시면 네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오늘 내일 주말이니까요. 정말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팀전으로 펼쳐지는 매매 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저희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 네, 매매 전쟁 대국 중계석입니다. 각 팀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천천히 살펴보시죠. 자, 먼저 흑팀 전태진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APR이고요. 코스닥 반등이 확인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1만 9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흑팀 신학수 파트너의 탑픽 종목 살펴보면요.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 삼성전자와의 협업 강화에 집중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1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백팀 박윤진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했고요. 사상 최대 실적 기록과 차기 주도주인 점에 집중하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백팀의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5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이고요. 본인을 믿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흑백팀 대표들의 탑픽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어떤 팀이 좀 웃게 될까요? 네, 내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